새로운 하늘 아래 제1장 금지된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의 한 작은 도시. 문학을 사랑하는 청년 김성호는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체제를 찬양하는 시를 써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우연히 작은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주파수를 돌리던 중 금지된 남한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라디오를 꺼버렸지만 며칠 후 다시 켜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시민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성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인민에 의해 처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과 소련의 조선말. 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하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호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를 찬양하는 시를 써야 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시는 마치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성호에게 라디오는 새 각시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갈 때마다 혼자 남아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유로운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며 언젠가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성호는 이 나라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성호에게 특별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민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선사진가동맹의 중앙위원이자 도내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나이도 성호보다 많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술값을 대신 내주었고 성호와 생각이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습니다. 김정일 저 뚱뚱한 놈 빨리 죽어야 돼. 술에 취하지도 않은 채로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치 한쪽을 안주 삼아 마시는 술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해시태그 제2장 동지인 줄 알았던 저. 성호와 민수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둘은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작전을 짜자. 이남으로 가자. 둘은 함께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어디에서 건널 것인지, 후창 쪽으로 갈 것인지, 중국 연길로 갈 것인지, 유관으로 갈 것인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중국어 공부도 하고 길의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몇 달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실행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늘 움직이자. 그러나 그날 아침 두 사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강변으로 나가던 길에서 보위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호는 3년간의 조사와 감옥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왜 자신이 잡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성호를 큰 조직의 핵심 인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시키려 했습니다. 끊임없는 신문과 정신적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가족들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주며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성호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친구 민수가 실은 보위부의 특무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그런 일을 해온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놈이었어. 결국 대질신문에서 성호가 승리했습니다. 민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성호는 풀려났고 대신 민수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성우에게 중학교 동창인 보이부 간부가 조언했습니다. 내가 나왔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게 아니다. 언제든 다시 잡혀갈 수 있어. 내 성격으로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거야. 친구의 말이 옳았습니다. 성우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시태그 제3장 국경을 넘어 2005년 성우는 다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성우는 불법 입국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는 한국으로 추방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태국 교도소에서 성우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살인자들과 강력 범죄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지만 북한 감옥에 비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장기 치고 싶으면 장기 두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고, TV도 밤새 틀어놓고 볼 수 있어. 용돈이 없으면 교도소 한쪽에서 돌가공 일을 하며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우를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잘 대해주던 죄수들이 며칠 후 성우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코리아 김정일. 죄수들은 성우에게 청소를 시키고 바퀴벌레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김정일 때문에 천대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부산 출신의 한국인이 교도소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고 물건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말이 통하자 매우 반가워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국 사람 처음 본다. 부산 사람의 도움으로 성우는 다시 존경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성우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김정일과 같은 취급을 받는 현실과 나만의 경제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실감했습니다. 해시태그 제4장 꿈같은 비행. 2006년 12월 22일 밤 성우는 방콕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이 화려함에 놀랐지만 정작 비행기를 타게 되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큰 비행기가 정말 뜰 수 있을까? 처음 타보는 비행기는 기차처럼 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는 자동차처럼 느릿느릿 움직여서 정말로 뜰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커서 뜨지 못해서 땅으로 계속 가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는 순간 성우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이제 갔구나. 이제는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어. 같은 비행기에 탄 탈북민 여성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며 성우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조국이다. 12월의 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을 때 열대지방의 더위에 지쳤던 몸이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본 눈 덮인 소나무들은 고향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구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이라는 느낌,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모습까지도 고향 사람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을 보며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외국에서만 살다가 다시 자신의 언어와 글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실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장부터 4장까지의 글자 수 약 9,000자. 해시태그 제5장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 국정원에 들어가자마자 성우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배 피웠나? 피웠습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성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디서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는데 왜 화장실에서조차 피우면 안 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똥 냄새보다 담배 냄새가 더 나쁘다는 건가? 하지만 음식은 정말 좋았습니다. 태국에서 계속 먹던 알람밥에 질려있던 터라 하얀 쌀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밥이 하얀 쌀밥이로구나. 밥맛 자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명란 반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 중에는 못 먹던 음식이라며 과도하게 많이 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반대로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만 담아 먹었다가 다시 가서 더 가져오곤 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요일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선택해서 갈 수 있었는데 성호는 맛있는 것을 주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오징어 믿음이었어. 진정한 믿음은 없었지만 먹을 것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체험을 위해 바깥에 나갈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탈북민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가방을 던져서 자리를 맞는 모습을 본 남한 직원들은 혀를 찼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살아서 이기주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상상을 뒤엎을 정도네. 성호는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나 1970년대 탈북민이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무법천지 시장 경제가 되었어요. 자본주의보다 더 치열한 양육강식의 세계죠. 해시태그 제육장 가족의 재회. 하나원을 졸업한 성호는 먼저 온 동생들과 재회했습니다. 형제 중 2명이 이미 한국에 와 있었고 성호가 마지막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형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도 동생들을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동생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동생들을 다시 못 볼 뻔했다는 것. 눈물과 함께 찾아온 것은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됐던 사람이야. 여기서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 두려운 것 없이 살자. 삶에 집착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성호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혜택이라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덤으로 사는데 뭘 부자를 봐라.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현실과 부딪혔을 때 힘들어지지만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해시태그 제7장 작가의 꿈을 이루다. 한국에서 성호는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체제의 찬양시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이 쓰고 싶었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혹한 선물이라는 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여름휴가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글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쓰고 싶었던 바로 그런 글이죠. 북한 사람들을 위해 쓴 글이지만 동시에 남한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특히 군부대 강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군에 비하면 국군은 정말 규율이 잘 잡혀 있구나. 절도가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해시태그 제8장 진짜 자유의 의미. 한국에서 15년을 살며 성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악용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반역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라디오로 들었던 상상과 실제 한국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KBS 한민족 방송 프로그램을 24시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와보니 정말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상점 이름이나 식당 간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처럼 식료품 상점, 일용잡화 상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외래어를 많이 써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시스템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버스에서 내릴 때도 교통카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한 달 동안 걱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호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해요. 생각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죠.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도 인권 보장이고 인도주의예요. 그는 쌀만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죽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체험담을 넘어서 자유와 진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금지된 라디오 방송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거짓에서 진실로. 성호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성호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